11월 첫째 날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대장동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그래서 이것이 곧 이재명 재판, 미리 본 이재명 재판이다. 이재명은 1심 공범들이 8년을 선고받았으면 이재명은 그대로 같이 만약에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그대로 받아서 왔더라면 한 15년은 선고가 됐을 거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고. 정지사회가 10년.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재판, 그럼 이재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그 인허가 건을 다 넘겨준, 인허가 장사를 한 의혹이 있는 그 성남시장은 다 빠져 있고, 왜 그 밑에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유동규 또 그 민간업자들만 다 처벌해서 감옥에 다 가는 거야? 이거 좀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불평등하죠. 솔직히 민간업자들은요. 예. 따져보면 이게 뭐 뇌물 주시면 그건 또 뇌물 받은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빼고 나면요. 예. 모든 게 구도는 성남시 이재명에다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억울한 거죠, 김만배도. 그렇죠. 이재명이 안 해줬으면 초과이익 못 가져가잖아요.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저 구도가 저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재개발 사업을 하고 그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도 돈 벌려고. 네. 대장동 그거 하면서 김만배하고 남욱하고 정영학하고 다 들어갔는데 이거 보니까 이재명 쪽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쪽에다가 돈을 확 몰아주고 그 반대급부를 우리가 땡기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먼저 제안을 했다. 먼저 제안해서 우리가 이게 초과 이익 환수도 안 하고 그리고 당신들 업자로 선정해주고 다 할 테니까는 알아서 해. 나중에. 그래서 428억 저수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게 일부에서 그렇게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도 재판하자는 여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참 어제 나경원 의원이 어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제 청년들이 재판 속행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죠. 예,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게 2천만 명 제가 서명운동 하자. 예, 그렇게 제가 계속 장동희 예, 대표는 나경원 의원한테 그렇죠. 계속 서명운동 돌입하자. 예. 그러면 내가 적극 앞장서서 우리 예, 방송에서 예. 주장하겠다. 그래서 아마 들어갔습니다. 서명운동 들어갔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좀 확산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 박자가 맞으면은 재판이 된다. 뭐냐면 첫 번째는 정치권에서 이제 공론화를 계속 이제 지금처럼 시켜줘야 되는 거고 하나는 그 민심이 제일 중요하죠. 민심이 중요한데 민심도 재판 제기해야 된다는 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상황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결정하는 건 법원이잖아요. 네. 법원 분위기가 요새 대법원이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은 전대협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세게 해요. 뭐가 좀 변했죠. 특히 법 왜곡죄 있죠. 네, 법 왜곡죄. 법 왜곡죄가 그 히틀러 시대 놓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옛날에 뭐 절대 왕정 시대 왕권과 그 이야기 다 신권, 하더라고. 예, 왕권 신권 지키는. 예. 그러면서 이게 뭐라 했냐면 히틀러와 스탈린과 똑같다. 맞아. 이 처음 봤어요. 야, 판사들이 보통 그런 표현 안 쓰잖아. 예. 지금 이게 이재명이나 정청래가 밀어붙이는 예. 법 왜곡죄는 예. 이거는 이게 진짜 히틀러와 스탈린과 같다. 이거는 이게 최고 수위의 비판이잖아요. 이재명이 히틀러와 스탈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렇죠. 이재명 법 왜곡죄를 이재명 정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강하게 비판하는 걸 예. 처음 받고 보통 점잖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만한 게 뭐 완전히 대부분이 폭발했다. 예. 특히 법 왜곡죄는요. 그럼 이게 판사가 법률 해석을 잘못한 거잖아. 예. 이런 게 항소해가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징역 뭐 7년이 하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법 왜곡죄를 판사가 범했다면 이걸 누가 수사합니까? 검사가 하고 예. 또 이게 판결은 또 판사가 하잖아. 판사가 하죠. 그럼 이 법 왜곡죄 범한 판사를 또 판결해가 무죄를 주면 예. 또 그놈이 법 왜곡죄야. 예. 그럼 또 다른 판사가 재판해. 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어제 조대 저 행정처장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네요. 계속 무한 반복된다. 누가 판단할 거냐? 또 어차피 판사가 판단하잖아. 예. 근데 판사가 무죄 때리면 예. 니도 법 왜곡죄네. 그렇네. 또 무죄 때리면 예. 니도 법 왜곡죄네. 예.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저도 그 전에 자료를 본 기억이 나는데 나치에 이제 부역을 했다고 네.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나치에 부역한 판사들을 처벌을 하려고 한 게 법 왜곡죄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판사들이 다 무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러면 그 무죄를 때린 그 판사도 또 법 왜곡죄를 적용을 해야 되면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겁주는 거네. 그럼요. 이재명 재판 재개하지 마라. 그러니까. 겁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재판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는 처음에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검사만 포함시켰어요. 그다음 판사는 빼줬는데 네.
이번에 또 이제 그 군기를 잡아야 되니까 다시 이제 판사를 집어넣는 그 상황에서 저 대법원이 지금 히틀러, 스탈린 이야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재판 재개 쪽으로 특히 서울고법원장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좀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요. 지금 예. 현재 그 김어준이가요. 예. 계속 재판 재개된다 그래요. 예, 김어준이가. 자기 그 프로에 예. 출연시켜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자파 변호사 뭐 이병철 변호사는 예, 예. 자기가 법조인 판사를 많이 만나봤더니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그분도.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저기 2월 달에 인사가 있는데 예. 지금 그 희망 근무제를 받고 있는데 내가 그 가가지고 이재명 재판 5개 중단되는 것 중에 하나 가서 내가 재판 재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판사들이 수두룩하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형사부를 아무도 안 갈라 하니까 예. 지원만 하면 갈 수 있어요. 지원만 하면 간다. 그렇죠. 경쟁이 없어. 예, 예. 민사는 경쟁이 많아가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건 지원만 하면 돼. 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기들이 볼 때 엄청 불안하고요. 예. 진짜 판사 한 명이 소신껏 그러다고 정치해도 돼요. 그렇죠. 옷 벗고 나와도 변호사 해도 되고 그렇죠. 날짜만 하나 통지서 하나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 달려올지 모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이 통과를 끝에요. 예. 대통령 재판 중지법. 예. 근데 이게 엄청나게 자살골입니다. 일단 왜냐?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는 게 뭐냐? 그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다 중지한다.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5개 재판을 아예 그냥 중지시킨다. 헌법 84조 그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법으로 중지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어제 유동규 씨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니 재판을 중지시킨다는 거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헌법에서 중지되면 굳이 중지법 만들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중지가 안 되니까 헌법 중지법을 84조가 만드는데. 안 되니까 예. 중지법을 만든다 이런 그 말이 지금 어폐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저 계속 그 처리를 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안하죠 인사철에. 예. 어떤 자기들이 볼 때는 직연 판사 같은 사람이 온다. 그렇죠. 직연 판사가 대통령 구속 취소도 하는데 예. 뭐 이재명 재판이 어렵지 않잖아요. 따라서 그냥 그 깔끔하게 정리한다. 근데 이게 되면요. 예. 바로 이게 어떻게 되냐. 바로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래 저기 재판 중지법 통과시켜라.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이 중지된다 이랬거든요. 예. 바로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헌재로 간다. 그러게 뭐 검사가 할 수도 있고 판사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이네요. 예. 판사가 예.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예, 저 예. 재판하겠다는 판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판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검사도 할 수 있어요. 검사도 위헌 법률 예. 심판을. 근데 제 생각에 일반 국민도요. 예. 우리 중요한 문제잖아요. 일반 국민도 헌법소원 당사자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논란이 있어요. 저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반 변호사가 뭐 하는 예, 경우도 뭐 그런 있었어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래가 헌재로 가면요. 옛날에 헌재가 중단된다 안 된다는 판례는 없는데 근데 그 84조의 취지에 관한 판례가 있습니다. 84조. 예. 취지. 예, 헌법 84조. 그게 뭐냐? 대통령이 어떤 직무상 행위를 했을 때 예. 그 직무 행위에 원활하게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수사하고 기소하면 안 되잖아요. 직무를 어떤 직무상 행위, 직무상 행위. 예. 이게 원활하게 직무 수행을 위해서 둔 제도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기존의 재판은 직무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뭐 성남시장 직무하고는 관계없는.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위헌이 놀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야. 아무리 좌파 소굴이지만. 김상한이라도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법리가 자기들 판결한 게 있고. 네, 헌재 소장이 지금 좀 좌파 성향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러기 헌재도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이 역사에 남는 이야기인데.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다시 이게 이제 위헌 나면 재판 의무적으로 해야 돼. 이게 그렇죠. 위헌이니까. 오히려 걸고 부수로 만든다. 이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네. 오히려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자살골이란 거야. 그다음에 또 하나 자살골인 게 이 법을 만들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죠. 역풍이. 64% 재판하자는데. 그렇죠. 그럼 이게 지지율이 폭락하잖아. 예. 그럼 이게 재판 더 하는 거야. 일단 정치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폭락한단 말이야. 예. 말도 안 되는 법 만들면. 예. 그럼 이게 어차피 재판 판사가 하기 좋고. 근데 최악의 경우 헌재가 위헌 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의무적으로. 이런데 이거 저는 대형 자살골이다. 자살골 2개. 이런 법 만들다가 예. 이게 이슈가 되면 모든 걸 다 빨아들이죠. 자살골 2개를 연속으로 먹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제 법적으로 그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하면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재판을 자동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 그때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헌법 84조가 뭐고 해석도 필요 없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면은 가뜩이나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예. 이런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면은 그 이재명 지지율 폭락하고 그러면 또 재판을 해야 되는 그 환경이 더 조성이 되는 거죠. 아까 이게 민심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민심이 재판 중지법 말도 안 되는 법 만드는데 예.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요.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게 그 공판 절차가 정지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요건이 뭐냐? 피고인이 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아. 질병. 예, 예. 예를 들어 이게 요건이 돼 있네요. 예, 피고인이 뭐 예. 식물인간이 됐다. 그 언제 깨날지 모르잖아. 이런 경우인데 예. 아픈 경우가 쭉 나열돼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대통령이 된 경우 아. 법 체계상 안 맞는 거예요. 그렇네. 거기다가 예. 이재명이가 뭐 어디 아파가 못 깨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법조인들이 형사법은 기본 6법입니다. 예. 근데 그 사법고시생들이 다 그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근데 그걸로 쓰라면 이게 말이 되냐? 부끄럽죠. 그리고 사실 그 깨놓고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집권했으면은 계속 자기가 재판 전부 다 자기가 뭐 검찰이 기소 조작했다고 하잖아요. 조작했다고 하고 또 그 무죄라고 하고 또 자기 법제처장, 자기 변호사 법제처장까지 5개 다 무죄야 막 하고 하면은 아 그러면 재판을 받아서 무죄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무죄가 100%면 빨리 좀 재판하자. 예. 나 무죄 받을게. 예. 그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5개 재판은 이재명이 집권하기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 계속 지금 대통령으로서 계속 수행을 할 그럴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내려와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집권하고 나서 또 그런 걸 막 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탄핵거리고 나중에 이게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쌓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인물이 바로 김현지입니다. 예. 김현지는 이재명 정권 들어서기 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무슨 뭐 이화영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에게 뭐 전화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집권하고 나서도 김현지는 예를 들어서 뭐 인사에 개입한 국정농단, 산림청장 같은 경우 국정농단 의혹이 있고 또 특활비 제대로 그 용처를 못 밝히는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김현지가 꼭 나와서 국감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의혹을 해서 하는데 결국 이거 무산됐어요. 불발도 그렇습니다. 아니 오전에는 좀 뭐 기관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만 하겠다. 그럼 11시 반까지 보고하고 그러네. 30분 땡 밥 먹으러 갑시다. 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반나절 놀려면 오후에 놓아야죠. 오후에 나와야죠.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근데 터집을 잡는 거예요. 오후에 그때 채널A에서 처음에 보도가 뭐였냐면은 마치 이재명이 결단을 내리듯이 이재명이 김현지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날 11월 6일이 운영기 국감인데 그날 오후에는 이재명 일정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오전에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이게 부설질장이 수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수행 그러니까 그 수행을 한다고 해도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국정감사에 나와서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중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했는데 이재명이 김현지를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 김용씨 새로 나온 거 예. 김용이 그때 이 뇌물 받은 걸로 이제 기소가 됐을 때 그때 알리바이 조작하는 그 공범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공범들 다 재판받고 있는데 그쪽 공범들한테 김희엇 지엇하고 상의하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건에도 알리바이 조작하고 위정하고 하는데도 다 김희엇 지엇은 김현지겠죠. 그렇죠. 김현지가 또 개입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커질 겁니다. 주진우인이 지금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 예.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그때 유동규하고 돈 줄 때 그 성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용희가 예. 나 그때 수원에 있었다. 예. 수원에. 맞아요. 근데 그 정은한 사람이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이야. 그렇죠. 이홍우. 예. 예.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이 그 수원에 사무실 있잖아. 네. 그래서 그 일정표를 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김용희가 성남에서 비밀번호 해가지고 지 컴퓨터를 이용한 거야. 맞아. 그러면 이게 딱 드러나 버렸잖아. 예. 비밀번호. 그래서 이게 이용우 씨가 이제 그 영장을 기각이 됐어요. 예. 이용우 씨는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고. 기소가 됐죠. 예, 자백을 하고 있어요. 예. 다 털어놔 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이용우한테 조작 부탁한 게 이재명 캠프에 상황실장, 박지민, 그다음에 선주, 은혜은자, 선주, 예. 박지민 두 명이 구속된 거예요.
이 두 명이 이재명의 핵심이야. 상황실장. 예. 상황실장은 핵심이죠. 그때 김용희가 박지민, 서은주 그때 구속되고 재판할 때 두 번 보내는 두 번. 김희엇 지엇하고 빨리 상의해라고 둘이 한대. 예. 김희엇 지엇. 예. 그 아무리 봐도 이게 뭐 김희엇 지엇이라면 끝난 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김용희도 무식하게 그냥 차라리 김희엇 지엇이면 김현지라고 쓰지. 아니면 아예 암호문 김용은 뭐라고 쓰느냐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용이니까. 용. 드래곤. 예. 그것도 지가 아니라고 우기면 예.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죠. 아니다. 암호문이잖아. 근데 김희어 지어선 재판 가도 그러면 김현지가 위정을 예. 모의했다. 이 이 말입니다. 그쪽 김현지가 위정.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김희엇 지엇 해서 나중에 아이고 김현지가 아니야. 김현지 내가 언제 김현지라고 해서 이거 현준이야 뭐 이렇게 하든지 김현중이야 하든지 김한진이야 하든지. 근데 그때 해경궁 김치 사건 나왔을 때 누가 봐도 해경궁인데 아니야 이거 우리 아니야. 이재명 측근 뭐한 1000명 다 봐도 김희어 지어시 누가 있겠냐고. 그러게 김현지가 다 관리한 거 맞잖아요. 변호사부터 모든 사건을. 그렇죠. 근데 그때요. 중요한 게 김용희가 압수수색 체포영장 할 때 이상호 변호사야. 이상호 변호사가 근데 이재명이하고 같은 사무실의 변호사고 김용희 고등학교 동기야. 근데 이상호가 근데 그 변호를 했거든요. 근데 체포영장을요 받자마자 바로 이 김현지한테 보낸 거. 그렇죠. 이것도 고발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고발됐죠. 예. 그러니까 김현지가 맞죠. 체포영장도 보냈는데 김희어 지혜시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100%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용 사건도 개입하고 이하영 사건도 개입하고 이하영의 설정 변호사 나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재명이 꼼수까지 써가지고 그래도 이게 자기 밑에 있는데 뭐라고 한마디 해야지 하는데 야 보내 그렇게 해놓거나 그런데 나 그날 오후에 일정이 있어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내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안 내보내려고 하는지. 그 김현지가요 성격이 그 거의 이야기 있어. 이재명하고 맞담배 피웁니다. 거의 다리 꼬고 앉아 있다는 게 이재명이 서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격이요 살살살 질문을 하면 폭발해버린다니까. 폭발해버리면 이게 이성을 잃어버려요. 여기에 무슨 발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 거기에 뭐 총무비서한테 일만 묻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 옛날에 뭐 김건희 여사는 뭐 결혼도 하기 전에 다 물었잖아요. 맞아, 도이치 뭐 이런 거. 따라서 이게 김현지가 나가면 이재명이가 뭐 자분해서 불안하잖아. 어떤 폭탄발이 나올지. 그러니까 이제 뭐 아예 막아버리자. 원래 이재명이가 막는 거죠. 뭐 그렇죠. 이재명이 막고 있는 거죠. 그거를 뭐 그것도 모르고 이 우상호는 그 정무수석 계속 하나 100%는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현지 국감 100%는 정무수석이라는 사람. 우상호는 이게 뭐 성골이 이너서클 성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호가 그렇게 100%는 올 거라고 하니까는 바로 그 김남준이 그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그거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그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현지가 나오면 뭔가 이제 뒤집어질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계속 보호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은 근데 이화영은 부인이 백정화 씨가 다 하잖아. 그렇죠. 근데 원래 하면 김희혁 기억이라고 해야 돼. 김희혁 기억하고 상해 김혜경이잖아. 원래 부인이 하거든. 그 김희혁 지어 이게 뭐 기억을 지어서로 잘못 썼다고 우길지 모르죠. 이건 근데 그 체포영장 준 게 있잖아. 이때 못 봐야 하면 체포영장 때문에. 같은 사건이 고발했으니까. 같은 사건이. 같은 사건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좀 살펴볼 게, 이 검찰을 다 해체를 했잖아요. 검찰을 해체하기, 이게 지금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 태운다, 뭐 정치검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재명을 수사했다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경찰을 보면은 새로운 정치경찰이 등장한 거 아닌가. 그 전에 그 김건희 특검에서, 민중기 특검에서 그 공무원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사건을 강압 수사를 한 것도 그 경찰들이었죠. 경찰들이고, 이진수 전 방통위원장 막 체포를 하고 했던 것도 경찰들이고. 그리고 지금 어제 보도가 됐는데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예비 그 선거운동 기간에 명함을 돌렸다고. 명함을 이제 수서역 개찰구 밖에서만 돌려야 되는데 개찰구 안에 있는 사람한테 명함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이거 너무 과잉총청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대선까지인데 옛날에 이재명이가요. 이재명이가 정권 사범이잖아.
근데 공고문에 보면 정과 3번 돼 있잖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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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하나가 100만 원 밑으로는 공개를 안 해요. 예, 예. 그게 이재명이가 명함 돌린 겁니다. 아, 이재명이가 불법으로 돌리는데 그때는 제가 성남시장이고 명백한 불법으로 한 거고요. 예.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대선 주자인데 말하고 그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우연히 뭐 실수로 누가 하니까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이걸 대선 주자를 가지고 명함 돌린 거 예비 후보 돌려주잖아. 본인하고 배우자. 그렇죠.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네. 제가 보기에 네. 그 경찰이 과잉 수사가 분명하죠. 그렇죠. 그 법조인들도 이거는 보통 이제 선관위에서 주의 정도 하고 끝날 일인데. 그럼요. 그것도 고의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의도 이게 뭐 지방선거나 이런 때 같으면 이제 주의 조치하는데 아니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가 지하철에 가서 싹 또 고의로 돌리는 거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그 많은 그 전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권자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이 뭔가 지금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넘겨받았으니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아마 이게 김문수 후보가 항상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 검소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후보 확정되기 전이니까 예. 후보 같으면 뭐 수행차 다 놓지만 예, 예. 아마 이게 지하철 타고 가다가 누가 아는 사람이 인사하니까 하는 중간인가. 그럴 수도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예. 안 그러면 입을 놓고 들어가서 선거도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어쨌든 경찰이 참 수상한 게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짚어보죠. 그 유재성 경찰청장 그 권한대행, 예. 권한대행이 이 국감에서 답변을 하면서 이제 그 주호영 의원이 막 물으니까는 이진숙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윤호중 그 행안부 장관도 건너뛰고 보고했다고 했는데 이게 막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그 이진숙 전 위원장이 처음에 수갑 차고 가면서 막 그랬잖아요. 이거 이재명이 시킨 거야 막 했잖아. 예. 그런데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하니까 이제 논란이 되니까는 그 다음에 말을 바꿔가지고 통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재명에게 이거를 보고를 했으면 그 전에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보고한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그럴 있고요.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예. 또 이게 그 원래 국정상황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 장관급이니까 그러니까 보고는 하는데 근데 보고해서 보통 이 과잉이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 오히려. 예. 근데 보고받고 가만히 있다는 말을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고받고도 아무 그게 없으면 해라는 거잖아요. 예, 예.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뭐 사전에 지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도 보고받았을 때 이거 과잉이다. 묵인 방조. 예예. 예. 광이다 하면서 그 정도는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 근데 가만히 보고받고 그대로 있는 거는 찬성, 네.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저는 이재명 네. 동의, 지시 없이는 장관급 체포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부에서는 한마디만 예. 오늘 그 오동훈이가 네. 지금 조사받고 아, 있고 공수처장. 지금 알아봤더니 네. 그 공수도 토사구팽당인데 아, 공수처. 오동훈도 토사구팽인데 지금 그 특검 조사받고 있잖아요. 공수가 초토화됐다니까. 예. 처장, 차장부터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임명한 수사관들이 많다. 이런 게 공처 자체를 토사구팽시키고 예. 이제 앞으로 권력의 충견이 뭐냐 두 개래요. 하나는 이제 그 특검, 상설 특검, 상설 특검. 그다음에 경찰 경찰. 두 개를 가지고 사냥들 쓴다. 예. 결국에 공처도 민주당이요. 아. 더 욕합니다. 예.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예. 충분히 이용해 묻잖아. 예. 윤 대통령 체포해. 예. 지금 공수가 초토화돼가 예. 오동훈이가 완전히 뭐 완전 책값을 치고 있는 거죠. 통사구팽이네. 토사구팽. 토사구팽 맞네. 예. 이 영장 소평까지 해가지고 예.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이재명 정권을 만들어놨는데 이재명 정권은 니네들은 못 믿어. 그러니까 그 전임 보수에서 임명된 사람 많다며. 그래서 우리는 다 권한 넘겨준 경찰 있고 저 특검 우리 이제 좌파 변호사들 많으니까 특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의 재판 그 재판이 결론이 나야 됩니다. 예. 결론이 나 유죄 무죄 이거를 저희들이 뭐 예단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되는데 어제 그 대장동 일당에 대한 이 전원 그 법정 구속 그 이후로 재판 속행 요건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정 구속이요. 예. 아주 좋은 게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불구속이면 재판 또 몇 년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럼 이게 6개월이 최대 한도예요. 그 빨리. 6개월 진행. 안에 그 결정을 내야지. 그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구속영장이 그 기간이 만료돼서 풀어줘야 되니까. 또 보석해 줘야 되니까. 예, 6개월 안에. 빨리 끝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아주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을 좀 크게 반전시킬 수도 있는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계속 추적을 해서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소정의 법대로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